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일M 카메거진의 박명호입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대형 세단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벤츠가 신형 E클래스로 시장 독식에 나선 가운데 내년도 신형 5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는 BMW도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량 늘리기에 나섰는데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현대차가 제네시스 G80과 신형 그랜저를 통해서 안방 사수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프리미엄 SUV SC90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볼보도 추가로 S90을 통해서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볼보 S90 중에서 가솔린 T5 인스크립션입니다.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가진 럭셔리 세단이 등장했다. 새로운 패밀리 룩을 반영한 공격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로 프리미엄 세단을 강조. 여기에 고성능, 고효율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고 볼보만의 안전장치를 적용. 세계적 수준의 세단으로 탄생했다. 볼보 S90은 이전 모델인 볼보 S80이 출시된 지 10년 만에 새롭게 출시된 스포츠 세단입니다. 이 볼보의 역사상 최초의 투도어 스포츠 쿠페였던 P1800을 계승한 이 홈세트 쿠페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이 됐는데요. 현재 볼보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토마스 잉겔라트가 처음으로 디자인해서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 제작이 됐습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프리미엄 SUV SC90과 비슷한 느낌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전면부의 가운데에 위치한 엠블럼이라든지 세로 형태의 그릴은 앞으로 이 볼보가 모든 차에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겠다라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S90의 전면부는 굉장히 넓으면서도 스포츠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측면 휀더의 다소 튀어나온 부분을 통해서 남성미, 강한 남성미의 근육을 나타낸 듯한 스포츠한 느낌을 갖추고 있습니다. 램프는 역시 SC90과 마찬가지로 토르의 망치로 유명한 T자형의 주간주행 등을 갖췄고요. 또 풀 LED 헤드램프를 통해서 프리미엄 세단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기존 S80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은 넓이와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전과 달리 굉장히 스포츠한 느낌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면부부터 후면부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각지고 날렵한 이미지를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아담부와 윈도우의 디자인한 크롬 몰딩 디자인을 통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전과 보다 굉장히 단조롭고 세련되게 변화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트렁크 리드까지 램프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기존과 달리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세련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의 직선 형태의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전통적인 볼보의 디자인을 계승함과 동시에 중후한 느낌을 함께 주고 있고요. 이 밖에 하단부의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를 통해서 전면부와 함께 스포츠 세단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감성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볼보 최초의 투도어 스포츠 쿠페 P1800의 콘셉트로 차체를 보다 낮고 넓으면서도 길어 보이게 하는 시그너처 비율을 자랑하고, 토르의 망치라 부르는 풀 LED 헤드램프와 볼보의 새로운 아이언 마크를 적용한 세로 모양의 그릴로 강인한 인상을 완성했다. 상단 보닛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 대담한 직선형 디자인을 적용해 날카로우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추구. 측면에 입체적인 프론트립 등이 어울려 스포티함을 드러냈다. 후면은 차체 하단부에 인스크립션 몰딩으로 차량의 균형감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리어램프 디자인을 계승해 개성을 부각시켰다. 네,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 직선 형태의 디자인을 통해서 외관과 마찬가지로 외관과 함께 디자인의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유럽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안락하고 이 편안한 느낌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최근 이 볼보가 이 S90뿐만 아니라 SC90에도 적용한 이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 등에 위치한 이 나무 재질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프리미엄 디자인의 감성 또한 함께 느낄 수 있고요. 그 더 뉴 S90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이 기존과 달리 좀 달라진 점을 보면은 이 대시보드의 그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의 양 옆에 에어컨 환풍구를 세로로 배치를 하고 또 크롬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실내 디자인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확실히 이 가운데에 위치한 그 패널인데요.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마치 패드와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공조 컨트롤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자동차의 여러 기능 등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마치 그 패드, 스마트폰 같은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굉장히 좀 둔탁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버튼을 굉장히 좀 심플하게 조작을 함으로써 역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과 함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배가시키고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이렇게 전자식으로 다 바뀌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가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이런 운전자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드라이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워스 앤 윌킨스의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정말 좋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스피커가 가운데 양옆 총 한 18개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가 마치 콘서트에 와 있는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서 스피커 부분이 굉장히 요즘 프리미엄 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스피커 부분은 확실하게 이 볼보가 이 프리미엄 냄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프리미엄 느낌을 좀 강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 모델에 비해서 다소 좁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는데 이 때문에 그 5명이 앉기에는 다소 좁은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가운데 부분에 이 턱이 굉장히 높아서 가운데에 앉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유럽 특유의 세련됨과 간결함이 고급스럽고 질 좋은 나파 가죽과 천연나무를 소재로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연출했다. 가로로 곧게 뻗은 직선형 대시보드는 넓은 공간감을 선사하고 세로형 9인치 센터 콘솔의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형식으로 가볍게 터치해 이용 가능하고 높은 시인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하는 동안 중요한 정보를 항상 눈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바워스 앤 윌킨스의 음향 시스템과 차량 곳곳에 설치된 19개 스피커로 생동감 있는 음악까지 즐길 수 있다. 이 국내에 출시된 볼보 S90은 그 3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가솔린 T5 그리고 그 디젤 그리고 상시 사륜은 이제 디젤 이렇게 그 3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 됐는데 저희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가솔린 T5 모델입니다. 이 차량도 역시 그 최근에 그 다운사이징 바람에 맞춰서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00cc급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일단 가솔린 T5 모델의 그 최고 출력은 5500rpm에서 254마력입니다. 경쟁 모델이 벤츠 E-클래스 그리고 그 BMW의 이제 5 시리즈인데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두 경쟁 모델보다 10에서 한 15마력 정도, 10마력 정도 더 이제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토크는 35.7인데 도로 주행할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가속의 느낌 이런 거는 아주 훌륭합니다. 최근에 E 드라이브 시스템을 볼보가 이제 갖추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엔진에 대한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이 차 역시
엔진의 뭐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훌륭하다라고 이제 좀 훌륭하다, 뭐 좋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볼보 하면 사실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뭐 당연히 그 자율주행, 파일럿 어시스트 2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놓고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이렇게 좀 놓으면 차가 알아서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달립니다.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거를 뭐 오랫동안 이렇게 좀 놓고 이렇게 달릴 수는 없고, 핸들은 잡고 있어야 돼요.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핸들을 놓는다 하면은 약 한 10초 후에 핸들을 뭐 잡으라고 이렇게 뭐 경고를 해주고 이제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뭐 요즘 뭐 많은 고가의 수입차들이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 차들보다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좀 느낌을 좀 주고 있고, 볼보 S90의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SC90에서 느꼈던 그런 프리미엄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더 좋게 느껴지는 점은 공차 중량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기존 그 SC90에서 느꼈던 그 2.0 엔진의 다소 출력적인 부분에서 버거움을 상당히 많이 잡았고 개선됐구나. 무게가 가벼워진 만큼 그런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그 드라이빙 즐거움을 확실히 더 느낄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좋게 느낄 수 있었고요.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역시 볼보가 자랑하는 그 파일럿 어시스트 2 기능,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될 텐데, 볼보가 기본으로 탑재하는 이런 기능도 똑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그러니까 차를 구매할 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런 옵션들을 돈을 들이지 않고 기본으로 탑재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을 배려하면서 높은 출력과 효율성, 그리고 역동적인 드라이빙 재미까지 모두 제공하는 볼보의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을 장착. 차량의 성능은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료 소비량을 낮춰 최적의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반자율주행 기술인 파일럿 어시스트 2를 통해 볼보만의 다양한 첨단 편의 기능을 자랑한다. 도로 이탈 사고 때 운전자 부상을 줄여주는 도로 이탈 보호 시스템, 보행자는 물론 대형동물 감지 기능까지 갖춘 긴급 제동 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 등으로 운전의 편리함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한다. 안락함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 정숙성과 편리함까지 갖춘 유럽형 럭셔리 세단에 주목하자. 네, 지난 9월 말 국내에 공식 출시된 볼보 S90의 판매량은 400대가 넘으면서 지난해 이전 모델이었던 S80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 볼보가 목표했던 연간 5,000대 판매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벤츠와 BMW에서 느낄 수 없었던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감성을 느끼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한번 이 S90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